다음은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대한 전달에 대한 내용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설교를 원고를 아무리 효과적으로 작성했다 할지라도 전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 실제적으로 설교의 효과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떨어짐을 섹션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스피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피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효과는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디자인적인 섹션의 첫 번째 스피칭에 관련된 내용은 4가지 파트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설교에 있어서 페이스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페이스는 설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속도로 설교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몇 개를 제시를 할 것이냐, 그 제시되어졌던 내용에 따라서 말의 속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속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자로서의 말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아나운서들은 아나운서의 스피칭으로 말의 속도를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의해서 스피칭하는 사람이면 스피칭하는 속도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속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스피칭에 있어서 페이스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칭의 섹션의 첫 번째 파트는 스피칭의 페이스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스피칭에 있어서의 파워입니다. 스피칭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파워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스피칭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파워를 형성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빼는가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주어서 설교할 때와 힘을 빼고 설교할 때에 있어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며, 뿐만 아니라 설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어디에 힘을 줄 것이고 어디에 힘을 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효과적으로 파워를 형성을 할 때 설교의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으로 파워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파워는 어떤 것이냐? 피칭입니다. 피칭은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설교는 설교하는 데 대해서 용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용어를 어떤 개념으로 어떤 명제를 통해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채택하는 단어와 명제로서의 내용과 스토리로서의 내용이 피칭에 잘 맞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칭에 관련된 내용도 아나운서가 피칭하는 것과 목사님들이 피칭하는 것과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일즈적인 스피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스피칭하느냐에 따라서, 즉 목사님들은 설교로서의 스피칭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채택되어지는 단어, 개념, 명제,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을 스피칭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피칭의 섹션에 있어서 마지막 파트는 스피칭에 있어서 포즈입니다. 포즈는 실제적으로 스피칭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호흡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쉼표를 찍을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불안하지 않고, 어떤 분은 빠르게 설교를 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어떤 분은 느리게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답답지 않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설교하면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쉼표를 찍고 어느 부분에서 호흡을 하는 거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스피칭에 관련된 섹션입니다. 그러면 스피칭에 관련된 섹션과 함께 다음은 포인팅에 관련된 섹션입니다. 즉, 설교를 함에 있어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포인트를 형성을 할 건가? 첫 번째는 설교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언어적인 포인트와 비언어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적인 포인트로서는 실제적으로 설교의 원고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강조의 방법을 언어적으로 할 것인가 비언어적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어적으로 할 것이면 힘을 줄 것인가 뺄 것인가, 언어적으로 할 것이면 누굴 시켜서 나레이션을 시킬 것인가 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포인트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언어적인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냐?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영상을 비춰주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런 부분에 어떤 자료를 비춰주는 것이 효과적이겠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의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화했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설교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의 포인팅인 것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설교 전반적인 부분에 쓸 것인가, 설교 초반부에 쓰고 중반부에 쓰고 하반부에 쓸 것인가,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데 대한 내용도 필요한 것으로, 그 내용은 타이밍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섹션에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팅과 함께 실제적으로 전달의 효과를 위해서는 타이밍에 관련된 내용을 섹셔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원고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고로 정리를 해서 스피칭할 때 이 원고가 주일 낮 예배에 필요한 것인지, 주일 오후 예배에 필요한 것인지, 수요 예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금요 철야 예배인가 새벽 예배인가에 대한 타이밍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정해야 설교에 관련된 내용이든 설교의 방법이든 설교에 대해서의 효과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설교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함에 있어서 포인팅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인트를 정하였으면 그 포인트를 설교를 함에 있어 설교 전반부에 쓸 것인가 후반부에 쓸 것인가 끝반부에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타이밍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이밍으로 정해진 내용이 포인팅과 연계가 되면 실제적으로 설교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디자인은 스피칭의 섹션과 뿐만 아니라 포인팅의 섹션과 타이밍의 섹션으로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대안적 플랫폼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설교 원고 디자인에 대한 파트 뿐만 아니라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대한 파트로 이와 같은 내용을 실제적으로 섹셔닝화 하여서 목사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용적 플랫폼의 섹셔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